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은 요오드 영양제를 섭취하지 말아야 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요오드만 제가 막 좋다 먹어라 하다가 이제 오늘은 요오드를 조심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이런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갑상선 수술하고 전이 여부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때는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요오드를 끊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방사선 요오드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방사선 요오드 시술까지 안 가는 게 좋죠. 좋은 시술은 아니니까 이 방사선 요오드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조금 몸에 만성 피로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후쿠시마에 한번 갔다 오는 효과니까, 그래서 막 가족들도 멀리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기 전에 이제 건강한 요오드를 먹어서 갑상선을 잘 관리하고, 하여튼 요 시술할 때는 이제 요오드를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요오드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드물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데, 유기 요오드도 있고 무기 요오드도 있는데, 유기 요오드는 이제 해조류에서 만든 것도 있고, 아니면 맥주 효모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맥주 효모가 안 맞는 분들도 있고, 특정 갈조류나 해조류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알러지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 파는 루골 같은 무기 요오드에도 드물게 알러지는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 거는 투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은 경우, 왜냐하면 요오드는 거의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또 독소를 많이 몸에서 끌고 나오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용량을 좀 적게 한 3.125나 6.25 정도로만 드시고, 고용량 25mg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는 거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몸에서 그걸 걸러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경우에는 사실은 연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온 연구 중에서 가장 고농도의 요오드를 먹고 한 임상이 3.125mg에서 3.125mg 정도를 드시게 하거든요. 요오드는 이제 또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태아의 발육이나 유산 방지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슈퍼라고 하는 제품이 3.125죠.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드셔도 그걸 잘라서 먹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소아들은 이건 금기는 아니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건데, 체중 곱하기 0.25mg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비슷하게 맞게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항진증에는 용량을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플레어업, 약간 갑상선 기능이 일시적으로 항진되는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요오드를 못 쓰게 한 반대 입장에 있는 울프, 카이코프, WC 논문에서는 요오드는 항진증을 내리는 효과만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치료해 보면은 갑상선 기능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올리는 게 더 수월한 거로 제가 실전에서 경험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항진증에서도 좋아진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근데 항진증은 천천히 용량을 올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이 이제 오인되는 경우가 이제 명현이죠. 조심해야 될 게 명현 반응이 많죠. 이게 부작용으로 오인될 수가 있는데,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은 환경 독소가 있어서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현 반응은 명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롬 명현 프로토콜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명현 프로토콜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드물게는 발진, 콧물, 졸려움 이런 거,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비타민 C나 마그네슘, 셀레늄, 천일염 이런 걸 같이 먹어서 이제 해독을 빨리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죠. 물도 많이 드시고요. 원래 이상적인 요오드는 요오드와 칼륨과 아이오다인이 섞여 있는 루골 형태의 요오드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떤 액상으로 된 요오드 제품에도 요오드와 칼륨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오드와 칼륨을 장기 복용하면은 갑상선의 자가 면역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골을 먹으면 자가 면역이 떨어지는데 요오드와 칼륨을 먹으면 자가 면역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오드와 칼륨은 장기 복용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오드가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그 여성분들은 피부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건조한 분들은 이제 촉촉해지고 좀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보습제를 좀 덜 발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지루성 피부가 되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용량을 살짝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요오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오드가 몸에 너무나 많게 복용을 하면은 뭐 영어로는 아이오디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에서 이렇게 막 쇠맛 같은 게 난다거나 약간 두통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침 생성이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약간 용량을 줄이면 그 증상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와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경우를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오드를 복용하고 복용을 해야 될 때, 그 복용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자가면역 질환을 이제 우려해서 그 요오드를 뭐 피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에 가끔 요오드를 이제 피하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요오드를 우리가 많이 쓰는 거를 감소하게 되면서 자가면역 갑상선염이 폭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하셔서 섭취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